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야간에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습 방문, 좋은 의미의 기습 방문, 서프라이즈 비지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대통령까지도 이걸 야간에 야반 도주하다시피 야간에 비밀스럽게 와야 되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미국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돈을 써왔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보가 확보 안 된다고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 이라크 방문할 때에 야간에 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와 연결시켰냐 하면 미국 국민들이 내는 그 많은 세금, 사실 이라크 전쟁에 플러스 IS 퇴치한다고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약 1700조 정도 됩니다. 우리 1년간, 대한민국 1년간 국가 총생산하고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중동의 IS 퇴치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IS 전쟁은 이겼다고 얘기하면서 시리아에서 2000명은 철군시키면서 왜 이라크는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은 빼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시리아는 빼고 왜 이라크에는 주둔시키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계산이냐? 트럼프의 속내를, 그의 전략을 읽어봅시다. 시리아라는 위치 자체는 터키, 이라크, 터키, 시리아 위쪽엔 터키, 오른쪽에 이라크, 아래에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 이스라엘,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동남쪽에 일본, 서쪽에 중국, 서북 쪽에 중국, 그 위쪽에 북쪽에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포위된 국가로 봐도 다름없죠. 많은 언론들이 혹은 전략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시리아에서 철군은 러시아에게 중동을 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짓은 안 합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 경찰 노릇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 노릇 자체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다 59개의 국가에 직접 군사기지를 가지고 주둔하거나 아니면 군사기지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59개 다 미국의 국민 세금으로 일정 부분 혹은 주둔국 자체에서 호스트 네이션이라고 하는 주둔국에서 한국처럼 일정 부분을 담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생각에는 경찰서를 59개 놔둘 필요 없다는 거죠. 경찰서는 이제 필요한 데만 몇 군데만 두고 파출소 내지는 방범소로 호루라기를 부르고 뛰어오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상당한 부분의 책임을 터키에 맡기고 왔습니다. 터키를 얼마나 믿기에? 반신반의죠, 미국이. 워싱턴에서도 터키 믿고 나온 게 잘못이라고 하는데, 나는 트럼프가 터키를 반신반의한다고 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10월 2일 터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자말 카쇼기라는 기자가 피살당한 사건을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블랙메일도 보이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위압도 써보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꼼짝을 안 했어요. 자말 카쇼기가 피살당한 게 10월 2일인데 10월 12일 날 브론슨 목사를 2년 동안 터키 내에 반정부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걸 지원했다라는 명목으로 2년 묶어두고 있다가 중간선거 전에 10월 12일 날 풀어줬습니다. 진짜 미국이 속타했었어요. 그 브론슨 목사가 석방되니까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지금 가장 당신의 안수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으로부터 내가 기도를 먼저 받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간선거 한 3주 놔두고죠. 터키는 그 친구를 풀어주면서 그 목사를 풀어주면서 미국에게 전에 철회당한 F-35를 다시 살 수 있는 미국이 인도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아내고 터키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터키의 화폐가 한 거의 20%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화폐 가치가. 경제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목사를 공짜로 거의 돌려줬는데 그 터키 얘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브론슨 목사의 몸값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카쇼기 피살 사건을 가지고 미국의 목 밑에 갖다 대면은 미국이 사우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터키 편을 들어서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트럼프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빈살만 손을 들어주고 15조짜리 무기 거래 계약까지 하는 겁니다. 에르도안은 그 중간에 블랙메일을 트럼프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 확실하게 안 하면은 자말 카쇼기 문제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나는 동맹국을 바꿀 수도 있어. 그 얘기는 터키는 미국의 진짜 동맹 중에 핵심 동맹 국가입니다. 냉전 때부터 터키라는 위치를 보면은 여기에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왜냐하면 남하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카스피해와 지중해와 흑해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터키예요. 그걸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터키에게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거 하면서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을 겁니다. 그리고 IS 퇴치까지 하라고 일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박현복 님도 지금 얘기하고 있네. 트럼프 대통령 선택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모든 곳에 다 경찰수를 둘 수 없으니 터키에게 일단 경찰 역할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끄집어내면서 이라크의 숫자가 사실 시리아에 있던 미군의 2배 반이죠. 5,000명이에요. 그대로 뒀어요. 이라크하고 미국이 지금 썩 가깝지는 않습니다. 2003년 3월 19일 이라크 전쟁 이후에 전쟁은 성공적으로 됐지만 전투는 성공적으로 됐지만 전쟁은 성공적으로 됐지만 사실 전후복구는 실패작입니다. 10년 동안. 이라크의 전후복구도 제대로 안 됐고 IS 퇴치도 깔끔하게 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IS 퇴치하는데 이때까지 든 돈이 1700조. 우리 대한민국 1년 국가 총생산보다 많은 돈을 썼지만 뿌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미군 철군한다면서 IS 전쟁에서는 이겼다 하는데 그 얘기는 터키에게 네 역할을 제대로 해라. 사우디도 협조해라.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얘기를 했어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시리아를 폭격하겠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혹은 이스라엘이 그 중한 책임을 맡겨놓은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정말 시리아를 때리고 싶은데 미국 눈치 때문에 못 때리는데 이럴 바엔 내가 책임지고 뛰겠다는 건지,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에 어떤 딜이 와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트럼프의 계산은 반신반의하는 터키지만 이 일을 맡겨놨을 때 터키가 엉뚱한 짓 하면은 터키 너도 한 방에 가. 확실하게 충성맹세를 해.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주둔하는 미군도 같이 터키와 손을 잡고 중동에 있는 IS 퇴치에 최선을 다해라. 맡겨놓고 갔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그럼 왜 그걸 빼내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계 모든 거점에 다 경찰을 둘 수 있는, 경찰 병력을 두고 경찰서를 지어둘 만큼 미국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싶지도, 미 국민 세금과 쓰고 싶지도 않고, 해본들 근본적인 완전히 뿌리를 중동이라는 곳에서 IS 퇴치가 다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지금 눈을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밑에 남단에 있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2014년에 침공해서 러시아 땅으로 만들고, 그 옆에 붙어있는 카라치 해협을 지나가는 카라치 대교를 러시아에서 크림반도까지 오는 17.2km 대교를 만들어가 푸틴 대통령 자기 자신이 10톤짜리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 면허증을 훈련을 받고 면허증을 따가지고 10톤짜리 트럭 50대를 샀어. 그 대교 위를 빵빠레를 불면서 지나가면서 이건 러시아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 위에 우크라이나를 거점으로 해서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의 나토로 미국이 막고 있지만 푸틴은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유럽을 내가 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로서는 시리아에도 미군을 두고, 시리아 바로 옆에 붙었는 이라크에도 미군을 두고, 터키에도 쿠르드 민병대와 같이 손을 잡고 일하는 미군을 두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리아에서 빼고 이라크와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게 그 가운데 있는 시리아에 대한 책임을 던져놔놓고 우크라이나로 옮겨간 겁니다. 물론 이 판단이 결과론적으로 러시아에게 지금 정말 중동을 내준 것이냐, 혹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날 피싸움 나는 중동에서 미군 병사들이 죽어나고 미국 국민의 세금을 써본들 밑도 끝도 없는 전쟁보다는 유럽을 디펜스하는 것이, 또 EU도 간절히 바라고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 이번에 지난달에 우크라이나가 IMF에 4조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디펜스 하는데 더 신경을 쓰겠다. 러시아 네가 경제력이나 국력을 가지고 시리아, 중동에서도 설치고 유럽에서도 설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두 개 다 하려면 해봐라. 결국 가랭이 찢어질 거다. 경험 안 했나? 냉전 때도 라놀드 레간이 말하는 전략방어 구상 따라 올라가다가 골바초프가 꼬꾸라진 거 아니야? 소련이 없어진 거 아니야? 따라오려면 따라와봐라. 뭐 우주군 창설 이런 거 다 하려고 하면 미국이 우주군 창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돈이 없어 못 따라오죠. 미국은 똑같은 전략을 중국에게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엄청난 비싼, 만약에 전쟁이 되거나 중국과 대항하게 될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대항할 때는 어마무시한 돈으로, 어마무시한 무기로 중국이 감히 맞붙어서 전쟁을 못 치를 정도로 겁을 주는 것으로서 손을 놓게 하는, 물론 그 전에 경제전쟁부터 하고 있지만 이 전략을 지금 트럼프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2,000명을 빼면서 이라크에 5,000명은 그냥 두겠다는 것은 중동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동 역할을 터키에게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손에 피 묻히는 건 네가 좀 해라. 그렇게 내한테 징징거리면서 따라다니면서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했으니까 네가 피 묻히는 걸 제대로, 손에 피 묻히고 IS 퇴치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은 요구한 대로 경제 지원도 좀 하고 무기도 니한테 좀 주고, 네가 러시아한테 가가 알랑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무기를 파느냐, 미국 무기를 팠냐, 신뢰를 먼저 구축하라 차원에서 던져두고 가고, 그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눈독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에게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바로 미군을, 병력을 옮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산 배분을 새로 한 거죠. 군비를, 국방비를 시리아에 쓰는 돈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고립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미국은 더 이상 온 세계 도처에서 경찰 국가가 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최고국이 됐어요.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오펙 14개국이 지금 근본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유는 19세기는 고래기름이 최고였어요. 20세기 석유가 최고였어요. 앞으로 천연가스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의 셰일가스의 생산가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오펙 국가들이 석유를 생산해가 팔면은 마이너스 장사예요. 그걸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유도하고 있는 석유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석유전쟁이 지금 정점에 이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계산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하면서 세계의 경찰 지위를 경찰 내지는 소방수 역할은 유지하지만 과거처럼 엄청난 돈을 쓰고 세계 모든 곳에 경찰서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파출소나 분소만 두면은, 큰 거점에 경찰서 몇 개만 두면 필요할 때 파출소에 경찰서로 바로 연락할 것이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뭡니까? 시리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라크에서 바로 지도 새도 모르게 시리아 때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는지 안 할지 몰라도 그런 이유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은 빼지 않고 시리아까지는 둘 필요 없다 하고 일단 뺀 것 같습니다. 세계 전략 차원에서 세 번째, 트럼프는 제가 비싼 전쟁이라고 얘기한 것지만 비싼 전쟁에는 돈이 듭니다. 그 돈 문제는 지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동시에 미국 국내도 원래 4%까지 정말 이상할 정도로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최고의 고용률, 미국의 달러 가치가 7.5%나 올라갔어요. 6개월 만에. 이 상태가 내년에 계속 호황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의 경제에 대한 지킴이 노력도 하면서 밖으로 돈을 쓰는 것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대표적인 게 한국 방위비 같은 겁니다. 동맹국을 유지하려면은 너 돈을 내 가지고 동맹국 유지해라.
돈이 없으면 최소한 진심이라도 보여달라. 동맹이라고 우리가 확신이 들 정도, 우리가 너가 정말 동맹을 유지하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을 경우는 우리가 나서는데, 한국처럼 동맹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행동하고 방위비 분담도 더 증가시켜가 안 내겠다고 틱틱거리면은 다른 거점, 다시 말하면 시리아에서 빼고 이라크의 역할을 더 키우듯,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역할을 키우듯이 주한미군도 빼고 대만이나 일본에, 호주에게, 인도에게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길 것이다. 우리한테 주는 워닝도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미 국내 바운다리를 위해서는, 미 국내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른 나라, 무슨 오랜 사랑관계 얘기하지 마라 이거죠. 현실이 말한다. 현실이. 돈이 말한다. 동맹이라는 게 돈이 말하는 거다. 시리아 우리 돈 들여가지고 끌고 갈 필요보다는 그 돈을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는 것이, 혹은 유럽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판단 때문에 시리아 철군 바로 결정했지만 이라크 주둔군 5,000명 그대로 두겠다 한 것이 아닌가.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에 함의는 그저께도 제가 방송했지만 트럼프에게 있어서의 동맹의 개념은 혈맹이고 오래된 관계가 아닙니다. 돈, only money talks.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 아니냐, 미군이 철군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 아니냐, 지금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만은 베스트가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세컨 베스트는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계산하는 계산서에 의하면 가장 적게 돈을 쓰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